예, 안녕하세요. 세네타출입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엄청나게 데모를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문재인 정부 많이 사면 초과에 몰리겠죠. 그러나 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큰 판은 미중 전쟁 사이 또 미국과 평양 사이 거기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해방된 이후에 그날부터 그 D-Day 그날부터 이제 저희 할 일이 엄청 많아져요. 지금은 그날이 올 거라고 믿고 저희 내부의 힘을 다지고 저항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길러가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한번 이 화면을 보시죠. 지금 상태가 북한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당장 벌어지더라도 하나도 놀라운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정리하는 용어를 뭘로 할까? 그거부터 좀 오늘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우리가 북폭이니 참수니 정밀 외과 타격, 그러니까 Precision Surgical Strike, 그 다음에 레짐 체인지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저는 이런 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폭 혹은 정밀 외과 타격 혹은 레짐 체인지는 이거는 이 접수 평정과는 좀 다르죠. 이 북폭은 이제 제한적인 참수를 뜻하죠. 정밀 외과 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해방과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건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북폭이나 참수나 정밀 외과 타격은 또 레짐 체인지조차도 체제 변경이란 뜻인데 이것도 김정은만 없애고 그 상태에서 부패한 전체주의 체제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김가 그 집구석이 아니고 다른 뭐 최가라든지 혹은 뭐 배가라든지 혹은 박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부패한 전체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레짐 체인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지금 북한에 닥치고 있는 운명과는 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에 닥치고 있는 운명은 미군에 의한 접수 평정입니다. 그 첫 단추가 북한 내부에서 우당탕 쿵탕하고 빗장을 열어주던, 저는 그걸 내파라고 표현했어요. 임플로전 혹은 미국의 침공이든 그 첫 단추는 내파가 될 수도 있고 침공이 될 수도 있죠. 이 참고로 이제 내파라고 하면 우리가 폭발 익스플로전의 반대말입니다. 폭발이라고 하면은 폭탄이 터지듯이 빵 하고 터지면서 바깥으로 퍽 튀는 그걸 폭발이라 그러고요. 내파 임플로전은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다 텔레비는 진공관이었죠. 진공관이 깨지면은 이 바깥으로 퍽 하고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퍽 하면서 안으로 확 주저앉아요. 안이 진공이니까. 북한 체제도 그 내부가 진공과 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단이 벌어지면 이제 그래서 미국의 빗장을 열고 이런 상태는 전 내파라고 부르죠. 아무튼 그 첫 단추가 내파가 됐던 혹은 침공이 됐던 간에 미군을 앞세워서 접수하고 평정하고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를 만드는, 즉 해방시키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SS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secure, 이거는 접수해서 손아귀에 잡는다는 소리죠. secure. 그 다음에 stabilize, 안정화하고, 그러니까 평정한다는 뜻이죠. and liberate, 해방시키고. 그래서 이 접수 평정 해방이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어디서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전번에 세네타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이 그 SFAB, 그러니까 Security Forces Assistance Brigade일 거예요. SFAB라고 이제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관, 그러니까 하사관이요. 그러니까 중사, 상사 우리로 치면 사관과
장교로만 구성된 조직인데 이 한 여단이 한 SFAB가 한 팀이 12명짜리 사관과 장교로 된 12명이고 그게 한 60개 팀 정도가 한 여단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TAA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를 접수를 하면 현지인들을 보안군으로 조직을 해서 그러니까 시큐리티 포스로 보안군으로 조직을 해서 현지의 치안과 안정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이 현지 보안군을 트레이닝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즈 그러니까 자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 그러니까 이 지원을 하고 이 SFAB의 임무는 TAA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 부대예요. 근데 안정화 부대의 안정화의 방법은 뭐냐면 직접 경비를 서거나 직접 전투를 치르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로 보안군을 구성해서 그 보안군을 도와주는 부대예요. 이게 이제 이 SFAB의 그 군 부대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 보면은 이게 이 나이들이 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전문적 군인 같이 보이잖아요. 일반 전투군이 아니고 전투 고문이 아닙니다. 전쟁 고문이 아니고요. 전부 현지의 보안군의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보안군에 대한 자문과 보안군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잘 알려져 있지는 않고 아마 이런 거는 이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울 텐데 짐작컨대 이 미군이 이제 그 현지에 가서 이 안정화 작업을 할 때 공식적인 미군뿐만 아니라 그 민간 용역회사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조직해서 사용하거든요. 이 민간 전문가들을 아마 엄청난 숫자를 지금 북한 접수 평정을 위해서 이 민간 전문가들을 그 용역회사를 통해서 구하고 조직하고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플러스 지금 동북아시아에 이 미국의 전력과 무기가 어마무시하게 축적되고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SSL 그러니까 접수하고 평정하고 해방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미 국방장관 매티스가 사표를 썼어요. 이 매티스는 매드닥 그러니까 미친 개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제 사람들한테 말할 때 자기 부하들한테 말할 때 공손하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언제든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했고 이 신망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아주 원만하고 안정된 전문 군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미국 의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굉장히 인기가 좋고 미국 사회 전체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매티스가. 그런데 이 매티스가 이제 그 올해 9월부터 한 3달 전부터 경질설이 돌았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매티스를 이 별명이 원래 미친 개인데 매닥인데 온건한 개 머더리 닥이라고 불렀고 트럼프가 또 사석에서 매티스에 대해서 저 사람 좀 민주당 같아 뭐 이런 그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어요. 트위터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엊그저께 12월 19일 날 지금 시리아에 미군이 한 2,000명 들어가 있거든요. 시리아에 그 주둔해 있는 미군 2,000명을 전면 철수할 것을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매티스가 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티스가 이제 화가 만큼 나가지고 사표를 표명했고요. 그때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아프간에 14,000명 미군 주둔하고 있는데 그중에 7,000명을
철군 방안을 제출하라 이렇게 매티스한테 또 명령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매티스가 이제 화가 엄청 나서 이제 그 공개적인 사표 서한을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트럼프를 대놓고 비난은 안 했지만 점잖은 말로 트럼프를 상당히 비판을 했죠. 그래서 아니 대통령은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도 권리가 있다. 근데 난 대통령이랑 뜻이 안 맞으니까 그만두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맹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동맹과의 협조가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동맹과의 협조를 저버리고 혹은 등한시하고 미국의 유닐래터럴한 즉 일방적인 그런 그 조치를 마구 성급하게 밀고 나간다. 뭐 이런 결국 그 행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리아 내전을 잠깐 살펴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매티스가 이 시리아에서 트럼프가 철군하라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시리아 내전은 2011년 아랍의 봄이라고 있었죠. 왜 저기 리비아 카다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에집트에서 무바라크 정부 쫓아내고 이 아랍의 봄의 여파로 정치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부터 매우 복잡한 내전이 시작됐는데 이 시리아 내전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사파전이에요. 그러니까 넷이 서로 나머지 셋을 적으로 돌려요. 우선 시리아 정부군이 있죠. 이 시리아 정부군은 이제 세속 바트 정권입니다. 바트라는 건 옛날에 친소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친소 사회주의 철권 정치, 철권 독재, 아주 잔인한 독재. 이거가 바트의 특징이에요. 이라크의 후세인이 그거였어요. 바트였었어요. 시리아 정부군은 이란과 러시아의 양쪽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반군이 있어요. 이게 Free Syria Army, FSA 이런 건데 이거는 또 어디 지원을 받냐면은 터키 지원을 주로 받고요. 명목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 같은 데 지원도 좀 받아요. 이슬람 반군은. 그 다음에 이제 쿠르드가 있어요. 이 쿠르드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인데 보통 이 세 개 나라 정도에 집중돼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 이라크 북부, 다른 하나는 시리아, 다른 하나는 터키.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 빗금 쳐진 데가 쿠르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자주색이 시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연두색 이게 터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세 나라가 합쳐지는 요 언저리가 쿠르드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쿠르드는 아랍이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그러니까 좀 달라요, 많이. 언어도 다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쿠르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시리아에서 반군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쿠르드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극단 테러 집단 있죠. 우리 이제 아주 어마무시하게 잔인한 짓 저지르는 이게 ISI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라크 및 레반트 지역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죠. ISIL이라는 것. 그러니까 Islam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 ISIL이 이제 극단 테러리스트인데 얘들이 아랍 산유국의 왕가들로부터 보험 성격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건 아주 악명 높은 일인데 이 사우디라든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라든지 오만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 부패한 왕가가 이 자기 나라에 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이 들어와서 깽판 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얘들한테 보험성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ISIL 이게 이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라크 북부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의 같이 겸해져 있으니까 이 석유 원유 시추를 해서 그 원유를 매일 한 10억, 40억 한 10억에서 2, 30억어치 그러니까 연간 한 5, 6천억어치를 터키 쪽에 팔아왔다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
아주 복잡한 이 네 개의 세력이, 그러니까 정부군, 이슬람 반군, 쿠르드, 그 다음에 ISIL 이 네 개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 내전을 진행해 왔고,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ISIL이 거의 붕괴했죠. ISIL은 거의 붕괴했고요. 왜냐하면 ISIL은 이 세수로부터 다 공격을 받으니까 이거 붕괴해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더라도 셋이 주요한 플레이어가 지금 셋이 남았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발을 빼면 이제 쿠르드가 이제 왕창 망하는 거죠. 토사구팽 당하는 거죠. 이 쿠르드가 ISIL과 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발을 빼면 쿠르드가 이제 몰리죠. 안 몰리려면 이제 저기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역으로 도망가야죠.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좀 살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쿠르드가 그렇게 시리아 쿠르드들이 그런 순환을 당하더라도 아무튼 발 빼겠다. 빨리 빼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엊그저께 발표한 뜻인데, 그럼 이거를 두고 이제 그 미국도 군부에 굉장히 신망받는 원로가 있어요. 트럼프랑도 친한 잭 키언이라고. 이 잭 키언 같은 사람은 전략적 오류라고 불렀다고요. 트럼프 결정을, 이번 결정을. 이거는 이제 미국 고립주의에 빠진 전략적 오류인가, 혹은 어차피 답이 없는 내전인데 내전을 해갖고 뭐 국가를 만들 수 있다든지 국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크게 나눠서 세 세력이지 이 세 세력 안에 또 세력이 많아요. 세 세력 안에도.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이게 무슨 지금 내전 중인 그 쫄망쫄망한 그 부대까지 단위까지 하면 이게 수십 개 이 전투 단위들이 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막 이합집산을 하고 아주 내막이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내전이 비즈니스인 사람들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디 산유국에서 지원받고, 저기서는 이란서 지원받고, 저기서는 러시아에서 지원받고, 저기서는 무슨 저기 뭐야 그 터키 지원받고, 이게 내전이 비즈니스인 상태가 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답이 없는 내전에서 미국이 발을 빨리 빼는 게 낫다. 어차피 ISIL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미국이 발 뺀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트럼프 얘기는 ISIL이 다 끝나서 IS가 다 죽어서 이제 다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 빼도 된다. 2,000명 있는 미군 발 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냉정한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죠. 다르게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시리아를 발을 빼면 원래 시리아는 친러 국가죠. 다시 이제 러시아나 이란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게 시리아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미국이 발 빼버리면. 그러면은 야 이게 트럼프가 러시아 이제 비유 맞춰서 러시아 껴안기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럽 동맹들이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미국을 경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티스가 동맹과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한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 동맹국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조치라고요. 이 시리아에서 미국이 발을 빼버리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야 어차피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미국은 좀 더 느긋하게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미국은 좀 더 느긋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어. 미국의 에너지 수출 국가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시리아 이런 답 없는 내전에 가서 유럽 지켜준다고, 러시아 겁준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싸워야 되냐? 우리 발 뺄게. 그럼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게 치명적 잘못인가? 이런 이 러시아 껴안으면서 시리아로부터 발을 빼는 이런 미국의 행보가 치명적 잘못인가? 아니면은 중국에 대한 힘을 중국을 향해서 결집하기 위해서, 반중으로 결집하기 위해서 자기 전선을 줄여가는 과정인가? 이게 판단이 상당히 헷갈려요. 전 아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라크에 대해서도 제가 세뇌탈출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라크는요, 거기는 뭐 있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까보니까 없잖아요. 핵미사일도 없고 핵도 없고 그다음에 생화학도 없고.
그러니까 이라크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미국과 그게 아마 최종 협상이 깨진 게 2003년 1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을인가에 미국이 2003년에 그 아들 부시 때 이라크를 침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야, 너희 이제 협상 깨졌지? 침공한다. 이제 힘 모은다. 빨리 막판에 너희 빨리 이제 그 WMD 다 내놓고 우리 사찰 다 받아. 아직도 안 받아. 오케이, 힘 모아서 친다. 이제 칠게. 내일 친다 하고 뻥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라크는 문제를 못 일으켰다고요. WMD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뻥 쳤을 때 금방 무너졌어요. 치니까. 그러니까 치는 게 이게 그 예고해서 준비해서 치는 과정이 이라크는 천천히 가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라크는 뭐가 미국의 개고생이냐? 치고 나서 국가 건설을 지금도 완성을 못 해갖고 지금도 미군이 있잖아요. 이라크에. 이게 이라크가 시아파 이슬람, 수니파 이슬람, 쿠르드가 이 셋으로 갈라져갖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아주 난리인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근대 국가 건설에 굉장히 애를 먹더라도 개고생하더라도 이라크를 정지 작업을 하는 게 미국 안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집단이 이라크를 근거지로 삼아서 양성되어서 나오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북한과 달리 치명적인 WMD를 안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긴장을 쫙 올려가다가 뻥 때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북한은 뭐냐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WMD, 핵, 미사일, 생화학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북한은 어떻게 쳐야 되냐면 치면 오늘 밤 12시까지는 나 김정은과 친해. 잘 지내. 우리 아마 대화로 잘 좋은 결과 일어날 거야. 이랬다가 새벽 0시 1분에 빵 치는 거예요. 여기는 북한은. 그 대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친다 하고 끌어올려가는 요 여유를 못 가져요. 대화 모드로 가다가 한순간에 빵 쳐야 되고 그 대신에 북한은 뭐가 장점이 있냐. 치고 나서 그 한 10분 30분에서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정 작업 딱 되고 나면 접수되고 나면은 국가 건설은 굉장히 쉬워요. 해방시켜서. 거긴 답이 있죠. 그래도 이라크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오른쪽 이 빗금 쳐진 나라요. 오른쪽 위쪽 그러니까 서북 쪽은 이란이랑 한 700-800km, 1000km 국경이고요. 여기 동북 쪽은 서남 쪽은 이 사우디하고 요르단이랑 한 700-800km 국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라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이란과 함께 양대 순위와 시아의 테러리스트 온상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그 개고생하면서도 이라크를 정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라고요. 오렌지 색깔. 이거 시리아 이거 들어가서 국가 건설도 안 되고 뭐 크게 봐서 한 서너 개 그룹 나눠서 보면 수십 개 그룹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는데 미국이 발목 잡힐 필요 있겠냐. 그게 제 생각이었었어요. 그전에도. 그래서 미국이 왜 시리아에서 발목 잡히려고 그러지? 저기 얻을 것도 없는데 전략적인 가치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락보다 내부 사정이 더 복잡한 나라거든요. 저기가. 왜 그러면 여기는 이란도 끼어 있고 러시아도 끼어 있고 터키도 끼어 있고 다 끼어 있고 쿠르드 문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 크리스찬 있고 무슬림 있고 무슬림도 시아 있고 그다음에 저게 순위 따로 있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라크는. 아니 시리아는. 근데 이라크는 그래도 안 치면 안 되는 전략적 크리티칼리티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시리아는 뭐 저기 가서 미국이 꼭 정지 작업해야 될 일이 있나? 그리고 미국이 정지 작업을 하는 파트너인 쿠르드가 너무 소수잖아요. 그게 아마 인구로 보면 10%도 안 될 거예요. 전체로.
시리아나 쿠르드가. 너무 소수기 때문에 이거 파트너 잡고서 어떻게 정치 작업 해볼 방법도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결정을 좀 하는 방식이 좀 너무 살벌하지만 충분히 납득은 해요. 트럼프가 왜 시리아로부터 발을 빼기로 했는지.